한성 서쪽 끝, 봄바람이 매화 향을 실어 나르던 날, 의녀 윤설은 어이청에서의 하루 진료를 마치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스승인 상희가 그녀를 불러 세운 것은 그때였다. 윤설아, 대감댁에서 급히 사람을 부르셨다. 대감마님 기력이 위험하다 하더구나. 평소에도 명의로 소문난 그녀였기에 자주 상류 가문에 불려갔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대감은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정승으로 입안에서 그의 이름은 늘 조심스레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대감댁 안채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마루에 올려진 향로의 연기는 천천히 피어올라 어지러운 냄새를 남겼다. 윤설은 숨을 고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대감마님의 맥을 짚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병은 고질이 아니라 오래된 슬픔에서 온 것 같사옵니다. 윤설의 말에 대감은 처음으로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날카롭던 눈빛이 잠시 누그러졌다. 그대 이름이 윤설이라 했지. 대감의 병세를 알아본 자는 그대가 처음이오. 그날 이후 윤설은 대감마님의 병을 돌보기 위해 여러 차례 대감댁을 드나들었다. 그녀의 침술과 처방으로 마님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감은 점차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녀가 양반 집안의 남자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위험이었다. 내의녀들의 시기부터 대감댁 노부인과 첩까지도 윤설을 곱게 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대감은 조심스레 그녀에게 말을 꺼냈다. 윤설, 그대가 다른 어떤 이보다 지혜롭고 고든 심성을 지녔다는 것을 나는 오래 보아 알았소. 내 곁을 지켜줄 수 있겠소?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가 건넨 의미는 명확했다. 첩으로 들어오라는 청이었다. 윤설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의녀는 신분이 미천했고 대감을 따르는 순간 다시는 관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대감마님의 병을 돌보며 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소첩,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옵니다. 그녀의 대답은 대감의 손을 떨리게 했다. 첩으로 들여지는 날 윤설은 조용히 대청 앞에 놓인 발을 넘었다. 비단 장막 뒤에서 향초가 피워졌고 하인들은 새로운 첩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조용히 수군거렸다. 대감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두려워 말라. 그대가 겪을 시련 또한 내가 지키겠소. 하지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본부인은 겉으로는 부드럽게 환대했으나 눈빛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대감의 첫째 아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들었다. 그 모든 위험을 알고도 윤설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환자를 지켰듯 이 집에서 살아남을 길 역시 끝내 찾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녀가 아니라 첩 윤씨였다. 윤설이 첫날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안채로 들어서자 본부인 한씨는 얇은 미소를 띠고 차를 내렸다. 하지만 미소 아래에는 서늘한 기운이 숨겨져 있었다. 의녀 출신이라 하였죠? 대감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우신다니 그 정성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법도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말은 부드러웠으나 네가 어디 출신인지 명심하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윤설은 얌전히 고개를 숙였지만 본부인의 눈빛은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차없이 훑고 지나갔다. 처분양은 아름다웠으나 교만했고 초영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 깊은 질투를 감추고 있었다. 윤설이 처음으로 내실에 들어오자 운양이 혀를 차며 말했다. 새로 들어오는 처소엔 말이야. 꽃도 물건도 다시 놓아야 한다는데 하필이면 의녀라니. 침 놓는 손버릇이 대감 마음에도 침을 놓은 게 아니겠지? 초영이 킥킥 웃으며 맞장구 쳤다. 대감마님 병 간호하러 들락날락한 게 벌써 첩들이기였나 보지? 노골적인 조롱 속에서도 윤설은 조용히 말했다. 두 분의 구역을 침범할 뜻은 없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사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첩들의 마음을 더 자극했다. 그들의 눈빛은 죄 없는 척하네 하는 차가움으로 변했다. 며칠 뒤 본부인은 윤설을 불러 짐을 나르는 하녀들을 직접 돕게 했다. 첩이 할 일이 아닌 하층의 몫이었다.
첩이라도 새로 들어왔으니 집안 사정을 알아야지요. 이 정도 일도 못한다면 대감께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설은 말없이 무거운 괴짝을 들었다. 척척 소리를 내며 힘겹게 옮기는 동안 본부인은 차를 마시며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고귀하게 들고 있었다. 그날 밤 대감이 윤설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고 노여움을 드러내자 본부인은 덤덤히 말했다. 첩이 집안의 규율에 익숙해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운양과 초영은 이를 계기로 더 대놓고 푸대접을 시작했다. 윤설이 내의원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로 마님의 탕약을 만들던 어느 날 초영이 슬그머니 약방 앞을 서성거렸다. 운양이 방 안에서 속삭였다. 그 탕약 때문이라잖아. 윤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대감이 우리 방엔 발길도 안 들이잖아. 둘은 윤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약재 일부를 바꿔치기 했다. 그 약은 마님에게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마님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켰다. 대감은 분노했고 마실에는 소란이 일었다. 하인들이 뒤섞인 약재를 찾아내자 누구나 윤설을 의심했다. 본부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의녀라면 그 정도 실수는 안 하겠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모르니.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윤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칼날이었다. 윤설은 침착히 약재를 확인하고 냄새와 조직을 분석해 문제의 근원을 짚어냈다. 이 향은 본래 쓰지 않던 것. 누군가 고의로 바꿨습니다. 마님을 해칠 독성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하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대감이 칼 같은 목소리로 운양과 초영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했느냐? 솔직히 말하거라. 첩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정했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본부인은 더 말없이 찻잔만 손끝으로 돌렸다. 그날 이후 윤설을 얕잡아 보던 시선들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더 깊은 경계와 두려움이었다. 며칠 뒤 본부인은 그녀를 불러 말했다. 이 집안은 단단한 돌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돌기둥을 건드리면 모두가 무너지죠. 대감께 사랑받는 건 좋으나 너무 빛나면 그 빛이 칼날이 됩니다. 윤설은 고개를 조아렸다. 저는 대감댁의 질서를 어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부인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어지르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만 해도 어지럽게 될 수 있지요. 윤설이 약재 바꿔치기 사건을 밝혀낸 뒤 대감은 운양과 초영을 크게 꾸짖었다. 하지만 정작 그날 이후로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잠잠함이 아니라 싸늘한 칼날이 감춰진 정막이었다. 본부인 한씨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하지만 내실 하녀들에게 비밀스럽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출입과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라. 매일 밤 나에게 보고하도록 해. 본부인은 하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녀들은 고개를 숙이며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소문을 떠올렸다. 본부인은 직접 칼을 쓰지 않는다. 대신 칼날을 휘두를 사람을 만들어낼 뿐이다. 굴욕에 분노한 운양과 초영은 지난번의 실패 이후 서로를 원망했지만 사실 더 깊은 원망은 윤설에게 향해 있었다. 운양이 이를 갈며 말했다. 대감께 혼나고 끝날 줄 알았어? 아니야. 본부인 마마가 우리를 불러들였어. 초영의 눈동자가 잔뜩 위축된 채 떨렸다. 정말 우릴 다시 쓰시겠다는 말씀이야? 그래. 이번엔 마마께서 직접 방법을 알려주셨어. 운양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더 이상 질투가 아니라 도끼였다. 며칠 뒤 본부인은 윤설을 정식으로 불러세웠다. 윤설,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가계와 법도에 어긋남이 있는지 살펴야겠지요. 본부인은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이었다. 첩의 몸은 대감의 것. 헌데 너는 의녀 출신이라 외부 출입이 잦았다 하지 않느냐? 혹 내규를 어기고 부정한 일을 만난 건 아닌지 여인들의 진찰을 맡기는 순결 검문이 필요하겠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저걸 시키겠다고? 창피를 주려는 거지. 윤설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의녀였기에 제 이름을 더럽힐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본부인은 미소를 깊게 했다. 그렇다면 간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윤설은 알았다. 이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수모였다. 운양과 초영은 본부인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증언을 준비했다. 운양은 사람들 앞에서 손등을 떨며 말했다. 저는 지난달 윤설 아씨가 밤중에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영도 숨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옷고름이 흐트러진 채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하녀들이 작게 숨을 삼켰다. 윤설의 얼굴이 굳었다. 본부인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많은 증언이 있으니 검문을 받으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그 미소는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겠다는 냉혹한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윤설은 홀로 자신의 처소에서 앉아 있었다. 심장은 조용히 뛰었지만 머릿속은 서늘하게 맑았다. 둘이 증언을 맞춘 것이 분명하다. 본부인은 나를 내쫓으려 한다. 아니, 나를 완전히 꺾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녀 시절부터 내의원에서 겪어온 수많은 음모와 다툼 속에서 그녀는 이미 증거 없는 누명을 뒤집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윤설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본부인을 향해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의녀만이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증거. 다음 날 새벽 대감이 쓰는 귀한 약상자 하나가 사라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자 운양은 즉시 소리쳤다. 윤설이 가져갔을 거야. 어제 마님 진료한다고 약방 근처를 서성였잖아. 초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가세했다. 그 약은 대감마님께 드릴 귀한 것인데 의녀가 아니면서 누가 손대겠어요? 하인들은 이미 본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있었다. 그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본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약상자와 부정한 행동이 동시에 드러났으니 이제 더는 감출 수가 없겠지. 윤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약상자를 가져간 범인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윤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표적은 한 명이 아니었다. 운양, 초영 그리고 본부인. 약상자 분실 사건으로 온 집안이 뒤집힌 다음 날 대감은 직접 대청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본부인은 침착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운양과 초영은 뒤에서 고개를 떨구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윤설, 대감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증거가 있다 하였지. 윤설은 마루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대감.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윤설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단정한 나무 상자, 평범해 보이지만 열면 깊은 향을 내는 약초가 들어있었다.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잃어버린 약상자와 똑같이 생겼구나. 아닙니다. 윤설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본부인 마마께서 몰래 보관하던 약상자입니다. 제가 어이청에서 마님을 돌보러 올 때마다 늘 같은 향이 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본부인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윤설은 말을 이어갔다. 이 약은 불면증을 완화하는 귀한 약재가 아니라 특정 귀한 양귀비 성분을 사용한 진정제입니다. 중독될 경우 맥이 흐려지고 감정이 둔해지며 기력이 쉽게 꺾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대감의 시선이 본부인에게 꽂혔다. 설마 네가 내게 준 약이?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 제가 마님을 보살필 때 마님의 병이 이유 없이 심해졌다 가라앉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맥이 탁하고 감정이 가라앉는 증세는 본래 병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는 본부인을 바라보며 마님께 본부인 마마가 몰래 먹인 약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대청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운양과 초영조차 숨을 삼켰다. 대감은 천천히 일어섰고 본부인을 내려다보았다. 내 병이 악화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이냐? 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웃음을 흘렸다. 대감, 저는 마님을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셔서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윤설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이 약의 제조법은 저와 본부인 마마만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인이 크게 숨을 들이켰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본부인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이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 대감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내 아내의 병이 악화되던 이유가 너 때문이었다는 말이냐? 본부인은 떨리는 목으로 변명했다. 대감, 저는 그저 마님께서 대감만 찾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려. 순간 대감의 눈에서 깊은 실망이 스쳤다. 그 마음 때문에 조강지처의 몸을 해치려 들었단 말이냐? 침묵. 이을렸다. 본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운양과 초영이 무릎 위에 엎드리며 외쳤다. 대대감, 저희는 본부인 마마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검문도, 약상자 도둑 누명도 다 본부인 마마께서.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 둘도 죄가 가볍지 않다. 첩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대감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냉혹하게 입을 열었다. 본부인은 4명으로 일시적으로 내실을 떠나라. 사람을 붙여 감시하도록 하겠다. 대청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운양, 초영은 죄에 따라 각각 처분을 내릴 것이다. 대감의 시선이 윤설에게 옮겨졌다. 윤설은 부복한 채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대감은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윤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감히 이 진실을 들여다보지 못했을지 모른다. 본부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시기와 권력으로 쌓아온 그녀의 성벽이 순간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고작 의녀 출신 첩이었던 윤설이었다. 본부인이 내실에서 축출된 뒤 대감댁은 한동안 숨죽인 침묵 속에 있었다. 누구도 윤설을 대놓고 업신여기지 못했고 운양과 초영도 처벌을 기다리며 방 안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윤설에게도 이 평온은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침이면 입안이 메스꺼웠고 기운이 가라앉은 날엔 작은 숨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녀 출신인 그녀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다. 아기, 내 뱃속의 생명이. 손끝이 떨렸다. 의녀일 때 남의 생명을 살려온 손이지만 자신의 몸속에 별처럼 작은 생명이 자란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떨림이었다. 대감은 어느 날 저녁 윤설의 안색을 보며 물었다. 요사이 기력이 늘 없구나. 혹 몸이 불편한 것이냐? 윤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감, 그녀는 긴 숨을 들이켰다. 소첩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대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그 굳음은 놀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말이냐? 예, 대감. 대감의 손이 떨리는 듯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하늘이 주는 복이구나.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아이가 생기다니. 그는 감춰왔던 감정을 드러내듯 윤설을 품에 끌어안았다. 윤설의 임신 소식은 방문이 닫히기도 전에 온 집안에 퍼졌다. 하녀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웅성거렸고 집안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속삭였다. 대감이 오래 기다린 적통이 지금 생긴다는 뜻이잖아. 본부인 마마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게지. 첨 윤씨 이제 지위가 하늘을 찌르겠군. 운양과 초영은 감옥 같은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맑은 얼굴로 멍해졌다. 운양은 이를 갈아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저 의녀 출신이 아이까지 가져서 이 집안의 정식 주인이 되겠다는 거야? 초영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본부인 마마도 끝이겠네. 그러나 두 첩은 이미 몰락할 힘조차 남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날 밤 대감은 집안의 모든 관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부인 윤씨는 나의 아이를 품은 귀한 몸이다. 그녀의 처소를 별채로 옮기고 방문 앞에 경계를 세워 누구든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술렁였다. 별채는 첩이 아니라 사실상 부인급의 대우였다. 대감은 말을 이어갔다. 윤씨가 아이를 순산할 때까지 내가 직접 뒷받침할 것이다. 그 말은 곧 윤설은 더 이상 첩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본부인은 내실 외곽의 쓸쓸한 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기척도 없이 앉아있던 그녀는 종이를 구기듯 한복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아이가 생겼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제 나를 완전히 밀어내겠다는 거구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눈동자는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본부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모든 음모, 모든 지위, 모든 권력이 아기 한 명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아침, 대감은 관례대로 종친과 관리를 불러 집안의 지위를 재정비했다. 그는 정식으로 선언했다. 윤 씨를 별실부로 삼는다. 부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되 집안의 4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 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별실부는 단순한 첩이 아니다. 사실상 가문의 2번째 부인 혹은 세력 있는 집안에서는 실질적 안주인의 위치를 갖기도 했다. 윤설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녀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 소첩이 과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너의 지혜와 너의 마음, 그리고 우리 아이, 그 누구보다 이 집안을 지킬 자격이 있다. 그 말에 윤설의 눈동자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윤설은 더 이상 의녀 출신 첩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감의 후사를 품은 여인이며 집안의 명실상부한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질투, 두려움, 경계, 기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 윤설은 조용히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안은 다시 한번 뒤흔들리겠지. 그리고 그녀의 시대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